일본과 중국의 인건비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1990년대 기준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점유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점유율은 7.4%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급격하게 수출을 늘려나갔고 2004년에는 중국의 세계 수출 점유율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중국의 세계 수출 점유율은 10%를 넘으면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 같은 경우는 7에서 8% 전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의 점유율은 3.6%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소득이 낮아서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공산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일본과 똑같은 상황이며 중국은 일본을 대신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과 비슷한 비용으로 공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멕시코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 대국인 미국은 중국과 멕시코로부터 값싼 공산품을 대량으로 사들였고 이것이 미국인들의 왕성한 소비욕을 충족시켜 왔습니다. 소비가 활발하지 않았던 일본도 공산품을 수입에 점차 의존하게 되었고 지금은 생활용품은 물론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단가가 높은 공산품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있어서 중국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본 기업의 상당수는 원가 절감 대책으로 생산 거점을 차례로 해외로 옮겼지만 대부분 향한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일본 제조업에 있어서 중국만큼 저렴하고 일정 품질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지역은 없으며 많은 일본 기업들이 중국 없이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득이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 기준 중국의 1인당 GDP는 318.88달러로 일본의 1인당 GDP 25,371.46달러에 약 80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 압도적으로 인건비가 싼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 6,601.04달러와 비교해도 중국의 1인당 GDP는 2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크게 달라졌고 중국의 1인당 GDP는 30년 동안 약 32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중국이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인건비도 크게 올라 2019년 기준 중국의 1인당 GDP가 1216.63달러를 기록하며 일본의 약 4분의 1 수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일본의 4분의 1이라고 하면 아직도 싸다는 이미지를 가질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소득이 낮은 내륙을 포함한 중국 전체의 평균치로 공장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연안부의 경우 이미 일본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일본이 좀 더 저렴한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에는 똑같은 상품 한 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동비용을 산출한 단위 노동비용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즉 상품 한 단위를 만드는 데 드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 단위 노동비용도 상승하고 반대로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면 단위 노동 비용은 하락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위 노동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은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아져 해당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단위 노동 비용의 변동은 제품의 경쟁력과 수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미 중국 전체의 단위 노동 비용은 일본과 비슷해졌고 중국 연안부로 한정하면 일본보다 높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어디까지나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시점이지만 일본은 이제 중국보다 인건비가 싼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더 이상 저부가가치 공업국이 아닌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단위 노동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인건비 급등에다 사회 성숙화에 따라 생산이 이전보다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 기업의 최대 강점은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값싼 공산품을 대량 생산하면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기업들은 사업 모델을 바꿔야만 했고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수량이 예전만큼 늘지 않았고 생산 1단위 증가에 필요한 비용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싸구려 제품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를 둘러봐도 중국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멕시코 정도밖에 없습니다.
인건비가 중국이나 멕시코보다 싼 지역은 얼마든지 존재하지만 질 높은 근로자가 육성되지 않거나 생산 인프라가 빈약해 중국이나 멕시코 같이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은 최근 성장률 둔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인들의 소득이 오르면서 저렴한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경제 구조를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를 중심으로 한 소비 주도형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국산 저가 공산품 수출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사회의 변질은 중국의 싼 노동력에 의존해온 나라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줍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 무역 전쟁 상태여서 중국과의 무역을 축소하는 한편 중남미와의 거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단위 노동 비용은 중국의 약 3분의 2 정도이므로 아직 저렴한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멕시코는 노동 비용이 저렴하지만 수출량 측면에서 중국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중국의 수출을 모두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국과 멕시코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멕시코는 미국과 관계가 밀접한 지역입니다. 멕시코는 앞으로 공산품 수출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겠지만 미국과의 관계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곤란한 곳은 일본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최대 무역 상대국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에 수출입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거래가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예전처럼 값싼 공산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 멕시코를 이웃 국가로 둔 미국과는 달리 대체품을 찾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C19 상황에서 겪었던 마스크 및 의료 관련 제품 부족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백인숍과 같은 비즈니스의 경우 대부분 중국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로 수입처를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생산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단가는 비교적 높아질 것입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일본산 제품의 가격이 좀 더 저렴한 경우도 나올 것입니다. 값싼 제품 제조라도 국산으로 전환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지출이 내수로 잡히므로 일본인들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과거 가난했던 일본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몰려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고부가 가치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고 일본은 값싼 공산품을 만들어 한국에 수출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